오늘의 말수 한판입니다.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늘 또 궁금한 이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수 한판 함께해 주실 두 분은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강화한다고 하니 정말 저는 한숨부터 연말인데 좀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참. 주식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죠. 네. 그런 것으로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시죠.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총론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헤드셋과 카메라, 반도체 소부장. 근데 거리두기 강화로 계속 거론이 됐던 섹터는 또 아니에요. 염정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헤드셋과 카메라는 어떤 일단은 논리입니까?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은 이미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을 사실 잡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잡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를 잡고 지금 잡는다면 좀 오랜 기간 좀 기다림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내년도를 보고 지금 이제 연말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에서 사실 올해 움직임 자체가 메타버스로 시작해서 지금 연말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사업군에 대한 확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AR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헤드셋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말에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제가 모듈 헤드셋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타버스 지금까지 연초부터 시작된 메타버스 관련주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셋과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OLED 시장 쪽으로의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시작된 이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 모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많이 쓰였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차량용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카메라를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사실 그 개수 면에서 봤을 때 거의 한 서너 배, 거의 한 10개 가까운 그러니까 차량용 카메라는 그 정도의 개수가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약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에서 한 20%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카메라 모듈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흐름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카메라 모듈 섹터, 그리고 OLED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적으로 다 흐름 자체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지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거리두기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을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근데 가족분들이 다 출동하셨습니까? 댓글창에? 목이 길다, 예쁘시다, 의견에 동감한다, 고우시다, 난리 났어요. 별명이 하나 더 추가되셨습니다. 염전. 그런 별명이 있었죠?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저희 김진만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슬슬 거론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왜 지금 다루기 어렵냐면은 지금 거리두기 기대가 지금 3번째 혹은 4번째 정도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달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고요. 그 기대감으로 매수했던 분들은 이제 그 매물대로 남게 되는 거고 그 매물대는
상승 여력을 지속적으로 막는 이제 그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제 주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한다 안 한다 해도 이미 어차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기에는 뭐 불확실성이 커져서 힘든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또다시 공략을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건 맞고요. 이제 지금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거의 역대 최고로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청나게 나오고 금리 인상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좀 3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조금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시장의 일부 과대 낙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말해줬듯이 일부 과대 낙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파월 의장이 몇 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골은 있겠지만 골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때 경기 민감주 같은 이제 좀 지금 주도 섹터를 잘못 잡게 될 경우에는 저 이제 상승 구간에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혹은 2차 전지 쪽의 섹터를 공략을 했는데 저점에서 얼만큼 공략을 가능하는지가 내년 농사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일상 회복 다시 멈춤이지만 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또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 한국도 맞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주가의 낙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때 낙폭 때 회복을 하게 되면 기술주 우선으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조금 더 내년 초에 긍정적인 흐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섹터까지 공략을 한다면은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서 충분히 보고 아직 저는 금리 인상 내일 정도가 굉장히 변곡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당길 수 있다는 거는 시장에 많이 노출됐는데 이게 확정이 되는 즉 악재가 소멸하는 시점이 내일이기 때문에 전하면은 이제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가를 보고서 한 번 정도 신규 매수를 가능한 시점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께서 해주신 헤드셋과 카메라도 광의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확장 혹은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MC넥스, 옵트론텍,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까? 일단 카메라 부품 관련된 업체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 중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카메라 지금 현재 올해 1분기에는 사실 전체 매출액에서 이 카메라 쪽에 대한 비중이 스마트폰, 아무래도 폴더블폰, 스마트폰 관련된 모듈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관련된 부품 비중은 약 15% 정도로밖에 사실 비중이 적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확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객사의 확대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의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로의 올해 이전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주가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0월경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 반등을 지금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도 지금 가격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초에 사실 그 전고점이 약 66,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뭐 이 종목은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이 사실은 좀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건뭐 기술적으로 보시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대형주가 한번 움직여주기 시작하면은 중소형주들을 좀 세게 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시장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행되게 되면 차 안에 카메라 더 많이 설치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죠. MC넥스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네. 질세라 팀장님께 매경 성시경이다. 매경의 꿀 보이스다. 매경의 꿀 성대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왜 저는 얘기 안 해주세요? 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확대가 확정적으로 나온 섹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모듈 관련 섹터도 내년도 확장성이 거의 100% 확신이 되는 시점이고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내년도의 섹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이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워낙 이제 에코프로빔이나 LNF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테크놀로지 밑에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락폭이 최근에 많이 깊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용잔고 비율이 10% 이상이 넘어가면은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종목에 예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이 음봉에 신용잔고가 모두 날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의 부담감이 굉장히 덜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에 전체적인 조정이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도 있는 거고 지금 내년 초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는데 이 거대 종목의 상장은 지금 기존의 ETF 즉 이제 펀드 자금들이 일부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금만큼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의 비중은 축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2차 전지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강한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아이테크놀로지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를 한 번씩 쭉 했는데 2차 전지 즉 분리막 기업은 전체적으로 성장성은 도드라지지만 오버행 이슈가 워낙 크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물량의 부담감이 나오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시까지 좀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하락세는 있지만 지금 바닥이 많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SKI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이제 공장 추가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 거기에다 분리막이라는 거는 기초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을 조금 이제 진입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으로서의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이 자리 17만 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를 하시고 당장 뭐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내년 초를 하는 이제 포인트로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시판 고맙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매경의 아기 사자. 매경의 척키 뭡니까? 척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음식료주들 가운데에서 라면 주식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광장에서는 미리 좀 전해드렸던 바 있죠. 이 왜 오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그리고 신라면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좋을 일입니까? 두 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종목, 김진만 팀장께서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좀 자막이 네.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막과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계속해서 조금 가장 부진한 sek터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출 부분을 우리 시 소장님께서 잘 너무 말씀을 좋아하세요. 네,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 인스턴트를 같은데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사실 하이터진로 같은 다른 식음료 업체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부 종목에만 일단은 국한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계속해서 사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는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식음료 쪽이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에 대한 부분이 좀 자제됐던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소비량 자체가 좀 줄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에 관한 또 급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소맥에 대한 소맥은 아니고요. 소맥. 예. 소맥인데요. 마음의 소리가 또 나왔습니까? 네. 소맥이고요. 예. 예. 목전 열고 마시는 그 소맥 말씀이시죠? 네, 소맥 좋습니다. 예. 소맥 같은 경우가 소맥 가격 같은 경우가 예. 11월, 10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에서의 약간 좀 가격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이 지금 조금 다소 좀 꺾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판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또 이어진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4분기 이후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업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상이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실 식료품주들이 많이 못 올랐다가 네. 판가 인상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갑자기 라면주들이 확 뛰는 것이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저희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해석으로 들립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뭐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 전체적으로 흐름이 타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 광장에서 라면 주식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제 맘스터치도 그렇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역시. 아무래도 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그다음에 순환매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그 식료품 관련주들이 원자재 관련된 이슈를 즉각 좀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올리긴 어려워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말도 있는 만큼 올리면은 이제 그대로 가격 유지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외식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 조금 이제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에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섹터들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주가 이제 반등이 노렸을 때는 이제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음식료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낙 다루기 어렵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은 너무 이제 봐야 될 지표도 많고 미래의 가치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시시각각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루기가 힘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 계속적으로 이제 컨택하기도 어렵고 거기다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섹터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인디스케이스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월 라면 수출 금액이 최고치고 이 가운데에서 삼양식품이 한국 수출액에서 라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라는 의견이세요. 네. 뭐 이제 먼저, 뭐 수출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과연 얼마큼 늘지가 조금 관건인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주들은 단가 인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데 이 부분이 많이 올랐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제 단가 인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즉각 반영하기 힘들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식료품 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LG전자 같은 가전 제품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비의 상승, 원자재의 상승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뭐 수출에 대한 사실 국내 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급격한 급증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중에 일부 종목 라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어떤 호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는 사실 뭐 K 컨텐츠 그리고 K-팝 관련해서 K 뭐 소스, K 라면 이런 식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해당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또 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의 실적의 개선세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사실 올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사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더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률이 14% 정도 유지됐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약 9.9%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의 부담, 말씀하신 대로 물류 상승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라면 주식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심으로 라면 드시죠? 했더니 지금 드시면 해장이라고 라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삼양식품, 제2의 농심을 두 분은 어떤 주식을 꼽고 계실까요? 음식료주들 가운데에서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흥국 F&B, 김지만 팀장께서는 신세계푸드를 주목하셨습니다. 신세계푸드를 음식료주 안에서 굳이 찾는다면 이 주식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봐도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 겁니까? 이제 신세계푸드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4분기가 워낙 이제 3분기 때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상승세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3분기 때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 3분기 또 마찬가지로 안 좋아서 4분기는 그래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좀 기저 효과의 포인트를 접근 가능한데 일단 저는 여기 추가적으로 좀 노브랜드 관련 사업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 이제 대체육 관련 사업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에서 좀 스타벅스 관련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관련된 이제 매장도 많이 늘어나고 그 안에 있는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이 관련 이제 납품을 하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뭐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뭐인지를 보셔야 됐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외수보다는 내수 쪽으로 좀 단단하게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워낙 이제 원자재나 유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유통비 쪽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수 기업들이 한 번 정도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푸드가 갖고 있는 단기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승, 추가적으로 노브랜드 관련 사업 호조와 그다음에 대체육 관련 사업 호조가 이제 좀 조합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네. 흥국 F&B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흥국 F&B 뭐 라면 관련주는 아니고요. 카페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커피숍 관련된 매출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뭐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60%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리오프닝 예를 들어서 뭐 위드 코로나든 아니면 지금 뭐 사실 뭐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술은 안 마셔도 커피는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도 안 마십니까? 집에서 안 마십니까? 네, 마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카페는 카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죠. 지금 매출액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부분이 네. 있고요. 흥국 F&B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 라인업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프랜차이즈의 사실 커피에 대한 원액이라든지 그리고 음료에 대한 원액 같은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테일러팜을 인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 올리브영에 가면은 그 음료 중에서 그런 푸른 주스 같은 그런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의 비중은 지금 아직은 적지만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분기 사실 리포트에는 사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사실은 조금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전년 대비해서 사실 매출액이 좀 다소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들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세, 뭐 사실 이런 음료 관련된 기업들이 뭐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커피 원두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모든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격대가 지금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3,700원대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점 역시 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소맥으로 이어가고 추천은 우아하게 커피 관련 주식으로 흥국 F&B. 포심 페스트볼님은 커피는 안 마셔도 술은 못 잡는다. 개인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흥국 F&B 그리고 신세계 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말씀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